재판을 멈춘 대통령, 스스로 유죄임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뒤에 숨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중대범죄의 재판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그 재판에 직접 관여했던 변호인을 국가정보원이라는 가장 민감한 정보기관의 핵심 보직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니라 자기 범죄의 증거를 지우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재판을 두려워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남은 것은 형량뿐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 그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되도록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6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조차 42.7%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꿋꿋하게 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국정원 내부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변호인을 앉혔습니다. 바로 김희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그 인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된 것이 바로 국정원 블랙요원이 작성한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김희수를 그 문건의 생산과 관리,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의 심장부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 정보를 통해 재판의 핵심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짜고 나아가 관련 기록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은 일부가 삭제된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고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요원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유화이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권력의 악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재판에서도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대의 이익을 몰아준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된 그가 1심 재판에서는 단 한 차례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그에게 수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결국 진실을 고백했고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아무런 해명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자신의 변호인들 이태영, 이장영, 전치영 등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했습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권력의 요직을 모두 자신의 개인 변호인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권력을 이용해 죄를 지우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을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선이 대통령실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증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스스로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야당과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분노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다시 돌아봅시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정민용 이 5명은 이미 4년에 가까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어떻게 특정 소수에게 몰렸는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만배는 6,112억 원의 추징금을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습니다. 이 모든 개발 특혜의 시작과 끝에 있던 성남시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기에 재판은 멈췄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스스로 무죄라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법정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법을 피하고 법을 우회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허물고 대통령 개인의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문장을 읽게 됩니다.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마십시오. 재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죄라는 것을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도피는, 당신의 인사는 모두 당신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십시오. 재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죄라면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나라의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당하게 법정에 서십시오. 그것만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본을 보이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국민이 등을 돌리기 전에 당신의 혐의에 스스로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